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천주공 34평이 8억 4,700채 파산 신청 큰일 났다. 둔천주공이 11월 입주를 앞두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매매 금지인데다가 입주하려고 해도 잔금 대출이 안 되고 전세를 주려고 해도 갭투자 전세 대출 금지로 세입자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등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은 파산 신청을 하거나 LH나 서울시에 매각하고 또는 불법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둔천주공과 같은 처지의 노인 아파트는 77개 단지 5만 채에 이르는데 10억 차익을 안겨주는 로또 줍줍 분양이 될 처지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둔천주공 34평이 8억 4만 4,700채 파산 신청 큰일 났다. 하늘에서 막 둔천주공 아파트가 떨어지네요. 자, 지금 밑에서 막 소리 잡으려고 하죠. 이제 둔천주공 줍줍 이걸 상징화한 그림입니다. 둔천주공 매출, 매매, 대출 매매, 전세 금지 다 안 돼요. 최대 위기입니다. 둔천주공 더군다나 입주권이 18억 원에도 팔리고 매매 전세가 폭락하고 있는 거고요. 전세 대출이 위험하고요. 자금 부족으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먼저 매매 폭락 84형 24.5억 28억 6억이나 떨어졌네. 전세 폭락 84형 7억 8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입주 시점에서는 더 밀리지 않을까. 자, 매매 1023건이나 팔려고 내놨고요. 이거 매매가 저거밖에 안 돼. 입주권밖에. 분양받은 사람은 아예 매매를 못합니다. 전세 5419건 거의 반절이 전세예요. 50%가. 이거 믿어지십니까? 아니, 실거주로 하지도 못하고 다 지금 전세를 줘야 버틸 수 있는 상황. 전세대출 위험. 대출 못 받으면 자금도 부족해요. 전세대출. 전세 못 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대출 주고 딴 데로 이제 간다. 유주택자잖아요. 전세대출을 잡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가 전세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무주택자들이 또 전세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세를 못 받는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 갭투자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준비 부족. 10월 사전점검, 11월 입주제, 11월부터 쭉 입주할 텐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전세대출 금지, 5대 은행 대출 금지죠. 아예 그냥. 물론 이제 지금 말로는 확 풀어주겠다 했는데 아직 구체적 액션이 안 나왔고 추석 이후에는 또 봐야겠습니다. 잔금 부족, 진퇴양난. 갭투자 후에 전세대출 살 곳이 없어요. 도대체 본인이 갭투자하고 전세대출을 받아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월세를 내거나 뭐 해가지고 정말 천문학적 돈 내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정말 궁핍하게 들어가야 하거나 본인 입주는 자금 부족으로 아예 못 들어갑니다. 돈 없는 분들 분양권 매도도 될 수 없어요. 피 받고 팔아야지. 뭐 피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분양가 수준으로도 못 판다고요. 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불법이라서. 자, 둔천주공 대출 중단.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계약 날리겠네. 둔천주공 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막혀. 오죽하면 이런 말들 하겠어요. 둔천주공은 집단대출도 문제가 됩니다. 새로 분양한 아파트 집단대출 제한을 준다고 했잖아요. 34평 13억 원. 자, 계약금 빼고 11억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돼서 대출 한도로 지금 가산 금리 때문에 많이 받지도 못해. 둔천주공 전세대출. 이번에는 전세 끼고 잡으려고 했더니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못 들어와. 분양자가 임차인 전세대출도 자금 불가. 그렇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무주택 아니에요. 임차인이. 못 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완료 전 전세대출 불가. 정말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전세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미쳤죠? 동시 진행해야 돼요. 동시 진행.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동시 진행합니까? 보통 그 무주택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잔금 못 치르게 했어요. 내가 다 잔금 치르라 내 돈으로. 그런 다음에 자, 저 사람 전세대출 들어오는 사람 그 후에 하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1주택자, 직장,
진학, 학군, 결혼 여러 가지 문제로 살 수 없어요. 딴 데서 전세대출을 받아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거주인데 아예 그게 안 돼 버렸어요. 무조건 월세로 들어가야 돼요. 전세대출 중단, 우리은행, KB, 신한 이제 5대 은행이 다 전세대출 중단. 주담대 중단, 주담대 중단도 점점 확대. 난리죠 난리. 이러니 지금 쭉 22억, 23억, 13억, 24억까지 갔다가 18억으로 뚝 떨어졌죠. 여러분들 전세도 보세요. 와, 여기 보시면 매매 1023건, 전세 5419건, 월세 2719건. 사실상 이 세 개를 생각하면요. 본인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집은 별로 없어. 대충 8천, 거의 9천 건 가까이가, 여러분들 12,000세대에서 9,000세대 가까이가 팔려고 내놨던, 전세를 내놨던, 월세를 내놨던 위지경, 요지경 세상이네요. 전세가 다 떨어져 갖고 7억대. 자,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77고 5만 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둔촌주공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둔촌주공만. 지금 이미 이제 위험이 끝난 것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32채인데 24년 11월달 입주죠. 올해. 강동 헤리티지자의 6월달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편한 강익 어반, 자 얘는 이제 끝났고요. 자 은평 역촌센트레빌 11월달 입주인데 얘도 문제가 돼요. 장위자의 레디언 2,840채 놔두는데 내년 3월 총 이런 식으로 77곳 5만 채, 즉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00채만 딱 줍줍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얘도 쏟아져요. 물론 입주권은 상관없이 이제 분양권 매매 금지니까 서울시라든가 LH가 그걸 받았다 했을 때 줍줍으로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10채든 100채든 1000채든 몇백 대, 몇천 대 1, 몇만 대 1 될 겁니다. 왜? 그때 분양 당시보다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둔촌주공 작은 부족 세 방향, 이거 별표입니다. 왜? 둔촌주공에 들이온 파산 그림자 미상환시 경매로 전락한다고 나왔죠.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11월 돼야 돼야지 입주. 돈 없는데 팔 수도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갭 투자할 수는 있어. 근데 실거주를 결국해 하는데 나는 실거주 여건이 안 돼. 정말 땡볕을 뭐 친지 친구 또는 여기저기 은행권 어디가 됐든 간에 돈을 빌려가지고 때울 능력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파산입니다. 실거주 폐지 안 되면 파산 신청 경매해 두는데 이게 바로 11월 이후부터. 자, 그 다음에 LH 서울시에서 받아준다면 매각을 하는 거죠. 약 1,500채 돈 없어갖고 LH 매각. 사준다는 아직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파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3년 후에 이자만 늘어나면 이자는 다 내야 돼요. 거주도 못하지. 엄청난 손실 본 거죠. 프리미엄이 10억 뛰었는데 30평대 세상에 본인은 손해보고 이자 다 손해보고 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불법 매매를, 그래서 이제 불법 매매, 돈 없어서 대부분 빌려서 합법 거주, 아마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해야죠. 실거주를 결국은 해야 하니까 2년. 매수인 지원받아서 3년간 불법으로 보유할 수, 이건 불법입니다.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 건데 매수자 건데 본인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빌린 돈도 아니고 이면계약서 써가지고 하는 거,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 처벌 원상복귀됩니다. 이자대로 다 내고 벌금 내고 실거주 결국 해야 돼요. 자, 입주 포기 사례와 해결 방안. 나 입주 포기할래요. 둔촌주공 집주인들 분통.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본금 거의 없이 계약금만으로 지금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뭐. 갭 투자는 가능하죠. 돈만 있다면. 돈 뭐 1억도 안 돼 갖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의무 실거주 자금 부족, 입주 시 파산, LH의 매각, 경매 수순 당하는 거죠 이제 뭐. 두 번째, 갭 투도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갭 투자를 해도 자금이 모자라. 없는 돈 갭 투자, 전세 대출도 안 돼. 빌려서 갭 투해도 거주 비용 감당 못함. 빌려서 갭 투를 했다고 쳐요. 나중에 언젠가는 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빌릴 거야? 자, 시간 소요. 돈이 없어서 3년 갭 투자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주한 다음에 본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입주한 다음에 3년 동안 까먹고 이자는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막 거주하면 다행이죠. 프리미엄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근데 돈이 모자라고 거주 못하면 그때 파산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하락장 내려가면 빚이 크게 늘어나겠죠. 혹시라도 폭락장이 와버리면. 분양권 전매 목표 대부분 입주 포기입니다. 즉 어쩐가 하고 넣어봤어. 근데 당첨됐어. 돈도 1억도 안 돼. 이런 분들 태반입니다. 많아요. 갈아타기. 입주권 많이 올라서 더 좋은 곳 갈아타기. 이거는 이제 입주권. 그러면 입주권이 비과세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조합 때부터 끌고 갔으니까. 10년 이상 끌고 가고 장특공도 다 받았다.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제 입주자들. 과연 둔촌주공이 최고일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덜 가지 않았을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덜 가지 않았습니다. 얘 24억 정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잡을 바에는 얘나 둔촌주공이나 올림픽 선수촌이나 헬리오시티나 뭐 가격 비슷한데 나는 비슷하다고 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팔고 나 같으면 비과세단 조건으로 한강 라인 쪽으로 가겠어요. 돈이 모자란다? 돈에 맞춰서 가면 되죠. 강남만 있습니까? 강북도 있잖아요. 그쪽이 얘보다 더 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장미 1, 2차 여러 번 추천해 줬잖아요. 특정 아파트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빠지라고요. 얘한테 파묻히지 마시고 짝사랑하지 말고 결혼하지 마시고 왜 내 집하고 결혼해요? 저는 분명히 얘보다 탁월한 아파트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24억 가지고 왜 입주권세 아파트를 왜 잡습니까? 더 좋은 곳들 널렸는데. 얘가 나쁘다기보다 얘도 좋아요. 얘도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 이제 둔촌주공 매입 방법과 시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둔촌주공을 지금 매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지금 여기 제목 마비 뜬다더니 22억도 뚫었네요. 지금 23억 가요. 잠시를 넘보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물량 매입할 수 있죠. 왜? 분양권은 못 매입하니까. 분양 기다렸다가 줍줍. 물론 이거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거예요. 전망. 자, 먼저 조합원 매매 32평 입주권 23억대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 얘들하고 같아요. 주변에 장미 1, 2차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하고 같다고요. 파크리오하고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동층 인테리어에 더 유리합니다. 입주권이. 자, 분양 줍줍. 의무 실거주로 분양권 매매 금지 상태라 보니까 아마 11월 이후에 이제 파산한 사람들, 분양권 입주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사람들 할 텐데, 자, 이거 몇 채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까 5만 채입니다. 총. 여기는 12,000, 여기는 한 4,000세대? 예. 그런데 얘들이 다 또 줍줍 내놓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몇백 세대, 몇십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봐요. 줍줍. 당첨되는 순간 10억. 5년까지 내다본다면 15억 이상 차익을 보겠죠. 왜? 얘도 5억은 뜁니다. 기본으로. 5년 후에. 30억 언저리 가겠죠. 그 다음에 분양 줍줍. 이번엔 전망. 입주권 23억, 분양권 23억 정도. 매매는 안 돼요. 현재 부동산 흐름이면 28억까지. 제가 보기에는 30억은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5년 후에. 입주 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얘만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도 가격대는 다 그만큼 뛰어요. 30억으로. 자, 그 다음에 서울시 둔촌주공 임대주택 헐값 매매. 보시면 둔촌주공 20%나 싸게 산다. 서울시 조강수. 또 서울시는요. 임대로 많이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싸게 매입. 그래서 이번에 아마 파산되면 서울시가 매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임대로 써버리려고.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전세 후 매입. 셋째 나오면 둔촌주공 20% 싸게 매입 도와준대요. 신혼 장기전세 안심주택 제도 도입. 확대 방안. 둔촌주공 300채 7월 모집 11월 입주 이렇게 되는데 2026년까지 4,400가구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둔촌주공에서 300채 정도 임대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신혼 장기전세 투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한 요령이죠. 그다음 시세 영향. 11월 입주 분양권 파산, 폭락 분양 전환 여기에다가 임대까지 덮치면 좋을 건 없죠.
입주권 34평 18억 거래로 폭락 신호탄인지 일시적인 하락인지는 봐야겠어요. 둔천주공 LH 매입 시 가격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둔천주공 실거주 의무 심각, 거주무 폐지 무산, 포기 시점이 언제가 좋을까요? 만약에 나는 안 한다, 돈이 한 푼도 없고 누가 빌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라도 빠른 게 좋아요. 입주 시점이 가장 좋아요. 자본 부족, 전세 급락, 고유 포기. 다만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1억도 안 돼도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요. 지금부터 막 알아보세요. 대타, 빌리든 빌려야 돼 이제. 왜? 이미 프리미엄이 그렇게 뛰었는데, 자, 인생 역전 시기인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그걸 줍줍 또는 파산 신청한다고요? 내가 담보 잡을 게 없다. 이 집을 담보로 잡으세요. 집을. 입주 3년 후 실거주 유예 마감, 보유 포기. 이 사람은 실거주 유예까지 끝나고 그때 포기하면 엄청난 손실이죠. 이자가 더 세지니까. 포기 방법, 파산, 경매, LH 제공, 불법 매매 상당히 많네요. 둔천주공 정부 13대책 전매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돼도 결국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금이 없다면 파산, 경매, LH 분양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게 무려 5만 가구나 있어요. 77개에 5만 가구. 경기도도 있습니다.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가을 이후에 대세 하락이 올까요? 자, 지금 현재 2023년 1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박스 잘 보세요. 꾸준히 23년부터는 물론 겨울에 잠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서울. 지금 여러분들 23년 한 3, 4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24년 9월 1년 이상 뛰었어요. 이 집값. 겨울에 잠깐 빠져서 이제 그걸 빼버리면 뭐 1년 내내 뛰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4년 대략 한 12월 정도부터 겨울에 대세 하락으로 꺾이느냐, 끝까지 계속 올라가느냐, 2026년까지 내다보자고요. 단 2년 후까지만. 자, 어떨 확률이 커요? 지금까지는 대세 상승이 유력했습니다. 금리 인하에다가 미국 집값, 다른 나라 해외 집값 폭등, 경기 회복. 근데 최근에 와서 대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급 폭탄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주가도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대세 하락 이야기가 좀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폭락은 경제 위기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왜? 대출 금지는요 오래 못 가요. 그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봉기 일어나요. 봉기.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추석 지나서는 다 풀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금리 인하는 뻔한 사실이고 결국 집값이 폭등한다기보다도, 폭등할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중심으로 올라가고 수도권이나 지방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둔천주공을 줍줍 분양하기 위해서 몰려든 거 보세요. 엄청나네요. 한마디로 폭탄이죠. 자, 둔천주공의 문제점은 11월 지나서야 심각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추석 이후 집값이 하락한다는 말도 많지만 지금의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